설명을 드리면 앞에 보시면 분기할 때 계정 과목 모를 때에는 일반 전표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일반 전표 가서 날짜는 아무 날짜나 쳐도 돼요.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상관없고 왠지 이거일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걸 여기에다 치세요. 그래서 쳤는데 없어 그러면 그건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무조건 프로그램에 있는 것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하실 때 우리 유형 넣잖아요. 매출의 과세. 요런 게 헷갈리시면 여기로 오세요. 메인 매출 전표로. 그 다음에 여기도 날짜는 아무거나 치세요. 그러면 날짜 치면 요 밑에 유형 떠요, 안 떠요? 뜨죠. 네,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4번부터 106번은 일반 전표인데 시험 볼 때는 나눠져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는 일반 전표, 여기부터 여기는 메인 매출 전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나눠야 되냐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거기 10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빠르게 회수. 그래서 우리 빠르게 회수나 아니면 조기 회수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 우리가 빨리 받아서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매출 할인인데 200만원에 2%면 얼마죠? 4만원이죠. 여기 차변에 오는 이유는 수익 감소예요. 왜냐면 깎아주면 받을 돈이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죠?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제가 제품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뭐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 네, 이렇게 이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 받을 외상대금은 200. 그 다음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196만원. 그 다음에 10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고용보험료. 우리 직원이 내는 건 뭐라고요? 직원이 내는 세금은 예수금이에요. 네, 뭐라고요? 예수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회사부담부는 보험료예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나와요. 회사부담분 보험료로 처리하시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105번. 그래서 대변에 현금 140. 그 다음에 회사가 70만원 내줬대요. 그러면 직원이 얼마 낸 거죠? 70만원 냈겠죠. 그래서 예수금 70. 그 다음에 800번대 보험료. 왜 800번대 보험료일까요? 네, 거기 보시면 영업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직이요? 영업직. 영업직은 어디서 일하죠? 네,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6번 별표 3개 치세요. 여기에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서 일단은 기계를 수리하는 데 썼습니다. 우리 수리하는 데 쓰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선비하고 차량 유지비. 근데 여기는 수선비 써야 될까요? 차량 유지비 써야 될까요? 네, 수선비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500번대 수선비 5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원재료 55만원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적요 8번 타개정 대체. 일단 적으시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 타계정 대체는 이때만 쓰는 거예요. 어때만 쓰는 거냐면 재고 자산을 안 팔고 딴 데 썼을 때. 그래서 재고 자산의 주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거 왜 갖고 있어요? 팔려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팔았어요? 딴 데 썼어요? 딴 데 썼죠. 네, 딴 데 쓴 걸 뭐라 그런다고요? 타계정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107번 107번 보시면 107번부터 저기 몇 번까지냐 112번까지는 메인 매출 점표예요. 그래서 107번은 매입의 과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불공 외우라 그랬죠. 불공의 원재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디 갔냐? 번호를 잘못 보고 있었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유진, 전자는 부. 원재료 200개에 2,000원이면 얼마죠? 예, 얼마 나와요? 4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0. 그리고 항상 뭐 들고 다니세요? 계산기. 그래서 200개에 2,000. 그러면 40만원. 참고로 저도 제 암산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시험 볼 때 공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꼭 계산기로. 그 다음에 돈은 수표 발행했습니다.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 다음에 108번 보시면 광고했어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 부. 광고하면 뭐라 그랬죠? 네,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래서 800번 때 광고 선전비 얼마요? 네, 1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돈 뭘로 줬죠? 네, 현금 줬죠. 얼마 줬어요? 110만. 잠시만요. 그 다음에 109번 보시면 노년상사는 범양상사로부터 상품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뭐 했죠? 교부받았죠. 그래서 매입, 과세, 범양. 근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시험 때는 여기 우리 회사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닌 거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것만 봐갖고는 노년이 우리 회사인지 범양이 우리 회사인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시험 보실 때는 여기 위에 보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다. 근데 이거를 왜 하셔야 되냐면 문제 풀 때마다 회사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여기 보고 찾으시면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 배울 때 거래처에다가 회사 이름을 치면 회사가 안 떠요. 왜 안 뜨나 보면 우리 회사 이름을 거래처에다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 사셨죠? 상품 1,0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매입금 1,100. 그
그다음에 1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트럭하고 취득세. 제가 이거 제일 많이 적는다 그랬어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취득세 합쳐서 처리하셔야 돼요. 취득세 왜 내죠? 네, 취득해서 내가 사서 내는 거잖아요. 그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을 다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샀죠? 트럭 샀죠? 트럭 가격에다 합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매입의 과세 5일 부 차량 운반구가 1015, 그 다음에 세금이 100,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내실 때 항상 부대 비용을 끝에다 줘요. 네. 왜 끝에다 주냐면 우리 헷갈리라고. 그래서 꼭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은 미지급금이 1100, 그 다음에 15만원은 뭘로 줬죠? 현금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들어가시면 이런 분계들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오면 체크하고 돈 나가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직원들 관리하고. 그리고 제가 모든 반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보다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은 제가 해본 결과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뭐 밤을 새든 뭐 하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힘든 건 이게 정신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이게 힘듭니다. 그래도 저도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힘들다고 전화 오면 일단 버티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두 개만 물어봐요. 하나는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거기 다닌 지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됐대. 그러면은 그만두시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11개월 됐대. 그럼 몇 달 버티라 그래요? 그렇죠. 한 달은 버텨야 뭐 받아요? 퇴직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받을 건 받아야죠. 못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예전처럼 무조건 버티세요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봤지만 이게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노후에 힘들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지금 힘들어요. 이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우리 영세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얘는 매출의 영세, 한진,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300개에 얼마요? 5만원. 그러면 1500.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는 프로그램에다 300개 5만원 치면 1500 떠요.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500. 그 다음에 1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파손품. 그 다음에 반품. 반품 나오면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반품 나오면 분계는 똑같이 해요. 매출 과세, 그 다음에 진양, 부. 그 다음에 제품 매출 50만원짜리 5개니까 원래는 250인데 반품이 나오면 앞에다 뭐 치라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275.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3번부터 118번까지는 일반 전표예요. 무슨 전표예요? 일반 전표. 1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보증금. 근데 이거 프로그램에다 치면 수입보증금이 없어요. 네, 이거 시험용 개정 과목이에요. 시험 볼 때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연습용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수입보증금 얼마야? 70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야? 700. 참고로 보증금은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증금이라는 건 내가 줬다가 나중에 뭐 할 거죠?
받을 거죠. 받을 거는 채권이에요. 네, 채권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월급주는 분계죠. 관리부는 급여, 생산부는요 임금. 그 다음에 예수금 98,400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390만 1,600원. 그 다음에 1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각거래. 그래서 우리 어음 할인이나 매각거래 나오면 뭐라고요? 매출채권 처분손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손실 100.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얼마요? 1000.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태백. 그래도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어음 나오면.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장부 쓰는 회사도 있어요. 프로그램에다가도 넣고 장부에다가도 따로 이렇게 작성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기 입장이라 그래서 받은 거 얼마, 준 거 얼마 이런 거 적는 회사들도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얼마 받았죠? 900. 많이 뛰죠. 생각보다 1000만원인데 얼마를 띄었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116번은 요거는 이제 정기예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1억 얼마가 들어왔죠? 200 들어왔죠. 네, 왜 그러냐면 정기예금이 얼마가 끝났어요? 1000만원. 통장은 다 1000만원이 아니고 1억. 통장은 다 뭐예요? 자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자 얼마 받았죠? 200만원.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실제 이 정도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3% 보거든요. 1억에 3%면 얼마예요? 300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15.4% 세금을 떼요. 네. 그러면 한 200만원대 중반 정도? 그래도 이제는 돈이 돈 같지 않은 게 10억 넣어야 통장에 이자로 얼마 찍히는 거예요? 2천만원 찍히는 거예요. 근데 10억 있어요? 없죠. 없어요. 10억 있는 사람 있긴 있는데 드뭅니다. 그 다음에 수의 이재민에다 밑줄 치세요. 이재민이면 좋은 일 하는 거죠. 무슨 금이요? 기부금.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118번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 적어 있어요. 뭐냐? 9월 중에 인도될 예정.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아직 물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돈만 먼저 받은 겁니다. 우리 먼저 받은 거 뭐라 그래요? 네, 선수금. 네. 그래서 여긴 선수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받았다. 무슨 금? 선수금. 먼저 주면요? 네, 선급금. 다손가구. 다손가구 왜 써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 계약금 누구 건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돈 받을 때 계약금 빼고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어딘지 그런 것들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19번부터 123번까지 풀 건데 잠깐만 봐주세요. 요거까지 이제 풀 건데 거기 120번에 이거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두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두매.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몇 매 교부받았다? 2매. 그러면 분기를 2번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세금계산서 하나당 분기 하나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개짜리 있죠. 그 다음에 몇 개짜리 있죠? 네, 이거 따로따로 분기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안 내는데 과거에 한 번인가 2번 나왔어요. 그래서 2매라고 나오면 분기 몇 번 해라? 2번 해라. 그래서 10시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분기 한번 해보세요. 119번은 요거는 나중에 따로 연습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원가 마이 노계획은 장부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가 1,000,
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감가가 얼마죠? 420. 그럼 얼마 나와요? 630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얼마에 팔았다고요? 500만 원에. 그러면 130만 원 뭐요? 손실. 그래서 이걸 구할 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분개했는데 130만 원 손실이 나왔네? 그러면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구하면은 내가 해놓고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분개는 이렇게 됩니다. 매출 과세 환성부. 그래서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 1050. 그 다음에 감가 얼마예요? 네, 감가상각노계 420.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기로 한 게 수표 받았죠? 남이 발행한 수표 뭐요? 네,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에요. 네, 내가 발행할 때는 무슨 예금? 당좌예요. 네, 그래서 수표로 받았다 나오면 현금 처리하시면 돼요. 얼마 받아야 되죠, 우리? 네, 550 받아야 돼요. 네, 얼마 받아야 돼요? 5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50. 차변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일단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장부가, 그 다음에 차변은 돈 받는 거, 그 다음에 대변은 세금, 그 다음에 손해보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익 나면요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20번은 두 번 해야 됩니다. 위에 거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처. 밑에 거는 무슨 용이요? 직원용. 그래서 우리 매출처면은 접대비예요. 뭐라고요? 접대비. 그래서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서울 부. 그래서 매출처면 몇 번대 접대비라고요? 800번대. 매입처면요? 500번대. 그래서 여기는 800번대 접대비. 얼마요? 110만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10. 그 다음에 또 120번. 밑에 거는 직원용이니까 매입 과세. 그 다음에 서울 부. 차변에 여기는 직원용이니까 500번대 복리 후생비 9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9만. 뭘로 줬다? 현금. 얼마 줬다? 90. 그러니까 왜 두 장을 받아왔냐면 위에 거는 불공이고 밑에 거는 뭐예요? 예, 밑에 거는 과세죠. 그래서 위아래가 다르니까 몇 개 받아온 거예요? 2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2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로컬 LC랑 영세율 세금 계산서. 영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지금 하나 나왔죠? 네, 총 2개 나왔죠? 그러면 매출의 영세, 기린부.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000개에 2만 얼마요? 5,000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5천만.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5,00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5,000.
그 다음에 12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앞에 보시면 122번은 매입 과세 에덴 부 차변의 원재료 1000제곱미터에 만원이면 1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10%. 그래서 100만원. 외상으로 샀죠? 네, 외상 매입금 1100. 그 다음에 123번 보시면 123번은 제품에다 밑줄 치세요. 자, 123번 보시면 매출의 과세 충남부 제품 매출 얼마예요? 650. 세금 얼마예요? 65만. 그 다음에 현금 얼마예요? 215. 그 다음에 외상 얼마예요? 500. 그러니까 금액 안 나와 있으면 세금 계산서 밑에 보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4번부터 126번까지 일반 점표세요. 정리하시고 풀어보세요. 12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이 별표 3개는 어려워서 별표 3개예요. 여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거를 맞추시려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본금. 이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보유 증권. 그 다음에 그래서 유가증권에는 주식하고 뭐가 있다고요?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이때는 비용 쓰시면 안 돼요.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해라? 더해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키포인트예요. 요 문제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렇게 됩니다. 일단 대변의 자본금은 5천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차변의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죠? 6천만원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어요? 6천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냈대요? 100만원 냈대요. 그럼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대변이 900만원 부족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잠시만요. 요게 키포인트니까. 그러면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5천만원짜리 얼마에 발행했죠? 6천만원에. 그러면 원래는 얼마 이익이에요? 네, 1000만원 이익이에요. 근데 현금으로 얼마 썼죠?
100만 원 썼죠. 그러면 1000만 원 이익 난 상태에서 100만 원 쓰면 얼마가 이익이죠? 900만 원.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난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주식으로 손해본 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할인의 뜻이 뭐죠? 네, 깎아준다. 그래서 비싸게 한다, 싸게 한다? 싸게. 그래서 손해보는 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2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할인하고 그 다음에 매각거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매출 채권 뭐요? 처분 손실 23만원, 받으러음 2천, 재상.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1977만. 그리고 원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늘리는 거지. 일반적으로 처음 하는 공부들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하루아침에 뚝딱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 아니면 기존에 해봤었던 사람. 그거 두 가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천재가 들어온 적은 없어요. 천재가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딱 한 번 대단하신 분은 있었어요. 그분은 알려주면 바로바로 흡수를 하세요. 근데 처음 하는 거래요. 회계는.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봤었는데 진짜 금방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관심은 있었는데 관심만 있었지 해보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근데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어리기도 했었고 20대 중후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속도가 역대 최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126번도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관리부는 급여, 생산부는요 임금. 이 회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금 얼마요? 16만 2천. 현금으로 얼마 줬어요? 223만 8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